길이와 시간, 교과서 104쪽의 문제를 같이 풀어봅시다. 첫 번째 문제, 물건에 표시한 부분의 길이를 자로 재어보세요. 먼저 자를 준비하고요. 자가 준비되었으면 교과서의 색연필, 심을 한번 자로 길이를 재어보세요. 얼마가 나오나요? 4mm 나오나요? 네. 그 다음은 초콜릿 길이를 한번 자로 측정해 봅시다. 몇 cm 정도 나오나요? 네, 6cm가 넘죠. 그래서 6cm와 5mm가 답입니다. 색연필심의 길이처럼 짧은 길이를 측정할 때는 밀리미터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에서 1cm를 10칸으로 작게 나누어 놓은 작은 눈금을 세야 되겠죠. 초콜릿 길이 같은 경우에는 1cm 단위를 쓰는데 우리 길이의 기본 단위인 1m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초콜릿 길이를 답할 때 1m가 훨씬 안 되죠. 그렇게 작은 길이는 1cm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필이나 수학책, 필통, 휴대폰 이런 정도의 길이라면 센티미터 단위를 사용하죠. 자, 길이와 시간의 단위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문제를 풀어봅시다. 4cm와 9mm는 밀리미터 단위로 바꿨으면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벌써 답이 나왔죠? 우리가 이걸 알기 위해서 1cm가 몇 밀리미터인지를 알아야 해요. 자로 눈금을 잴 때 자의 눈금이 1cm가 10칸으로 나눠져 있죠? 그 작은 한 칸이 1mm니까 1cm는 10mm예요. 그러니까 4cm는 40mm고요. 거기에 9mm를 더하면 49mm가 됩니다. 그런데 다음 단원에서 배우겠지만 이 49mm를 센티미터로 답을 할 수 있어요. 소수를 이용해서 어떻게 부르는지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 있죠? 그럴 때는 4cm와 9mm를 센티미터로 답할 때는 4cm를 1cm를 10칸으로 나눈 것 중에 9칸의 길이가 더 있잖아요. 그럴 때 4.9라고 답을 합니다. 4.9 기억해 두세요. 잘 이해가 안 됐으면 다음 단원에서 같이 공부해요. 다음 문제 3510m는 몇 킬로미터와 몇 미터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가 미터와 킬로미터의 관계를 알아야겠죠? 1km는 몇 미터인지 알고 있어요? 네, 1km는 1000m입니다. 미터보다 훨씬 큰 길이의 단위죠. 1km가 1000m니까 3510m는 3000m하고 510m로 나눠서 볼 수 있죠. 그래서 3000m를 3km로 바꾸고 510m를 그 옆에 써주면 답이 됐네요. 자, 시간의 단위 바꾸기. 1분 15초는 몇 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우리 1분이 몇 초인지 알아야지 풀겠죠? 1분은 60초죠. 그렇죠? 네. 1분은 60초니까 1분 15초는 60초에다가 15초를 더해서 75초가 되겠죠. 자, 다음 문제. 150초는 몇 분하고 몇 초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것도 역시 1분이 몇 초인지 알면 되는 거죠. 거꾸로 60초가 1분이란 걸 아니까 150초에서 60초를 두 번 뺄 수 있죠. 그러니까 120초와 30초로 나누어 볼 수 있죠. 120초는 2분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고요. 2분 30초가 답이 됩니다. 보스가
길이의 단위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주고 싶대요. 다음 페이지에서 공부합시다. 팀이 예전에 시간과 각도의 60진법 얘기했던 거 기억나나요? 1시간은 60분으로 나누고 또 1분을 60으로 나누면 그게 1초가 된다는 거. 요 60진법 기억나죠? 길이의 단위는 60진법을 따르지 않고 그냥 10진법을 따릅니다. 자, 원래 길이의 단위는 아주 오래전부터 그 나라마다 나라에 맞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길이의 단위가 있었어요. 길이의 단위 들어본 거 있나요? 미터 말고 저기 영국 쪽에서 야드, 피트 이런 거 들어봤나요? 우리나라 옛날에 한자, 한척, 한치 이런 단위들이 있었어요. 나라마다 지역마다 길이가 다르니까 서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물건을 주고받고 팔고 사고 할 때 그 길이에 맞는 돈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서로 달라서. 그러니까 서로 길이를 이해할 수 없으니까 모두가 같이 누구나 똑같이 이해할 수 있는 길이의 단위가 필요하게 되었죠. 그래서 미터를 만들게 되었어요. 1793년이에요. 미터가 생긴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과학이 발전한 다음에 모든 나라 사람들이 서로 통할 수 있는 단위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미터를 만들었는데 그럼 모두가 같이 사용할 미터를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 과학자들이 여러 사람들이 연구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전체를 생각해서 지구 북극에서부터 적도까지 그러니까 지구를 한 바퀴 삥 도는 거리의 4분의 1이죠, 그게. 그거를 1000만분의 1로 나누어서 그걸 1m로 하자라고 하면서 진짜 지구 둘레의 거리를 쟀어요. 몇 년 동안 고생해가지고. 근데 지구가 울퉁불퉁 하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재기도 어려웠을 텐데 사실은 어디에서 재느냐에 따라서 길이가 다르게 나오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런 것보다도 더 정확한 1m의 길이를 알기 위해서 연구를 많이 해서 이제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빛의 속도를 이용해서 1m를 계산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든 온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1m라는 단위를 가지고 길이를 재게 되었는데 1m의 길이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대충 알잖아요. 양팔을 다 벌린 것보다도 짧죠. 그런 단위 가지고 먼 거리를 말하려고 하면 숫자가 너무 커지죠.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미터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정말 너무 많은 숫자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큰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가 필요하게 되었죠. 그래서 1km라는 걸 만들게 됐어요. 1km는 1m가 몇 개 있는 거죠? 네, 1000개예요. 1000개. 그래서 1m의 1000배가 1km이다. 라는 거. 그래서 1km는 몇 미터인가요? 물어보면 1000m입니다. 라고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1m보다 작은 것들을 측정해야 될 필요가 있죠. 우리 연필심 재는 것처럼 지우개가 길이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1m짜리 작아지고 하면 너무 작은 단위라서 뭐라고 답해야 될지 모르겠죠. 그래서 작은 길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1m를 1000조각을 낸 단위가 생겼어요. 1000조각을 낸 거를 1mm라고 해요. 1m를 1000조각으로 나눈 거 1mm. 그러니까 1m는 몇 mm라고 말할 수 있죠? 1000조각 낸 거를 다시 1000개를 합쳐야지 1m가 되는 거죠. 그래서 1m는 1000mm예요. 그래서 길이의 단위 밀리미터와 미터, 킬로미터와 미터의 관계를 이렇게 알아두면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자주 쓰는 길이의 단위가 하나 빠졌죠? 센티미터가 있어요. 센티미터는 1m를 몇 개로 나눈 걸까요? 그렇죠. 잘 알고 있죠? 1m를
100개로 똑같이 나눈 거, 100등분한 거, 그 중에 한 칸을 1cm라고 합니다. 저 cm가 뜻이 100개로 나눴다는 뜻이에요. 밀리는 1000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란 뜻이고요. 킬로는 1000배라는 뜻이에요. 자,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한번 다시 얘기해 볼게요. 길이의 단위는 1m가 기본인데 큰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가 필요해서 1km를 사용합니다. 1km는 1m의 1000배예요. 1000배. 곱하기 1000을 하면 1km가 돼요. 1m가 1000개면 1km죠. 그러니까 1km는 운동장을 한 다 대여섯 바퀴는 돌아야 되죠. 킬로라는 K의 뜻이 우리가 킬로라고 있는 K가 바로 1000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km는 미터 앞에 킬로라고 썼으니까 1m가 1000개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작은 단위인 1mm를 얘기했는데 1mm는 1m를 1000조각으로 나눈 것 중에 하나예요. 1mm는 1m를 1000조각으로 나눈 거고요. 밀리의 뜻 자체가 1000개로 나눈 것이란 뜻이에요. 분수를 배우면 1000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1m는 1000개로 나눈 1mm가 1000개가 모여야지 1m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자주 쓰는 1cm는 1m와 1mm 사이에 있죠. 1cm는 아까 얘기했지만 1m를 몇 개로 나눈 거라고요? 그렇죠. 100개로 나눈 겁니다. cm의 뜻이 100개로 나눴다는 뜻이에요. 1m를 100조각 낸 거를 1cm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1mm는 몇 개가 있으면 1m가 될까요? 네, 1000개가 있으면 1m가 되죠. 이렇게 커지는 방향으로는 1000배를 해줘야 되고 작아지는 방향으로는 1000조각으로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1000mm가 1m가 된다는 것, 그리고 1m가 1km 되려면 또 1000m가 1km가 된다는 것, 그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mm, 1cm와 1mm의 관계를 생각하면 1cm는 1m를 몇 조각 낸 거? 100조각. 1mm는 1m를 몇 조각 낸 거? 1000조각. 그러면 1cm는 1mm보다 10배 큰 거라는 걸 알 수 있겠어요? 그게 좀 어려우면 우리가 눈금자를 생각하면 돼요. 1mm는 1cm를 10개로 쪼갠 것이라는 거 그냥 알아둬도 되고요. 그래서 1cm는 10mm라는 것도 알아야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1mm가 1cm가 되려면 10배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10mm는 1cm다. 그 다음에 1cm가 또 1m가 되려면 100배가 돼야 되죠. 1cm가 100개 있어야지 1m가 됩니다. 자, 이렇게 킬로미터, 밀리미터 이런 단위가 길이에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무게의 단위 g을 알고 있죠? 1g. 1g은 굉장히 가벼운 무게예요. 그래서 여러분 몸무게를 말할 때는 g 단위로 말하지 않죠. 휴대폰의 무게 이런 거 정도야 g으로 말할 수도 있죠. 1kg이 안 되는 거. 그렇지만 우리 몸무게는 30kg, 40kg 이렇게 킬로그램으로 말하죠. 그럼 저 1kg이 뭐냐 하면 1g의 1000배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너무 아주 가벼운 가루약 같은 거 무게를 잴 때는 밀리그램이라는 단위를 써요. 밀리그램은 1g을 1000조각으로 나눈 것만큼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1g이 1000개 있으면 1kg이고 1g을 1000조각으로 낸 것만큼 가벼운 무게, 그거는
1mg이라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이 킬로와 밀리 말고도 단위 앞에 붙는 말이 많은데 지금 하면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컴퓨터 저장 용량으로 쓰이는 단위들을 생각하면 요새 mp3를 혹시 저장해 본 적 있나요? 단위가 뭐였는지 알아요? 메가바이트라는 말 들어봤을 거예요. 그 메가는 1킬로보다 1000배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킬로 다음 단위가 메가가 되는 거죠. M자를 쓰고요. 그 다음에 메가가 1000개 모이면 기가라는 단위를 써요. 우리 영어 하나를 다운받으면 한 2, 3기가 이렇게 되죠. 그리고 USB를 사면 16기가, 32기가 이런 단위가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단위 앞에 붙어 있는 K, M 이런 거, 킬로, 밀리미터 이런 것 다 여러 단위에서 같이 쓰이는 말입니다. K는 1000배, 밀리는 1000분의 1배라는 거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생활 속에서 단위를 잘못 사용한 친구를 찾아서 고쳐보세요. 먼저 슬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극장에서 영화 한 편을 보는데 80분이 걸렸어. 어때요? 어색한가요? 80분은 몇 시간 몇 분이죠? 1시간 60분이니까 1시간 20분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80분 정도는 1시간 20분이라고 말해도 되지만 80분이라고도 말해요. 쌀 한 톨의 길이는 6cm야 라고 지혜가 말했어요. 6cm가 얼마인지 알겠어요? 우리 눈금자를 가지고 사용하니까 6cm면 웬만한 지우개보다도 길죠? 쌀 한 톨의 길이는 cm가 아니겠죠? 6mm라고 답해야겠죠? 네. 그 다음 수일이가 1km를 걸어가는데 약 30초면 충분해 라고 얘기했어요. 1km가 얼마나 먼 거리인지 감이 오나요? 여러분 운동장을 크게 5바퀴는 돌아야 되는 거리인데 30초에 돌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그것도 걸어가는데 그래 30초가 아니고 30분 정도는 걸려야겠죠. 그래서 수일이가 한 말을 1km 걸어가는데 30분이면 충분해로 바꿔줘야겠죠. 도영이는 85초는 1분 25초야 라고 말했어요. 1분이 60초니까 85초에서 60을 빼서 1분으로 바꿨다. 그러면 맞는 말이죠. 정확하게 맞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생활 속에서 우리가 적당한 단위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듣는 사람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시간의 뺄셈 문제입니다. 지혜와 슬기 중에서 누가 얼마나 더 오래 통화했는지 알아보세요. 지혜는 통화를 11시 40분 10초에 시작해서 11시 44분 52초에 끝났어요. 얼마나 통화했는지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통화를 마친 시간, 끝난 시간에서 시작한 시간을 빼주면 되죠. 그러니까 나중 시각에서 이전 시각을 빼줘야죠. 시간의 그 길이를 재려면. 그래서 지혜가 통화한 시간을 계산하려면 11시 44분 52초에서 11시 40분 10초를 빼면 4분하고 42초 동안 통화했습니다. 그럼 슬기가 통화한 시간도 종료 시각인 1시 38분 50초에서 시작 시각인 34분 12초를 빼면 되죠. 4분하고 38초가 나오네요. 자, 그러면 누가 더 오래 통화했나요? 지혜가 더 많이 통화했죠? 지혜는 4분 42초고 슬기는 4분 38초니까 4초, 지혜가 4초만큼 더 오래 통화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의 계산은 시간끼리, 분끼리, 초끼리 빼면 되는데 이 문제는 좀 쉬웠고 만약에 초에서 초를 빼는데 모자랐다 그러면
1분에서 60초를 빌려와서 계산을 해야 되죠. 그런 문제까지 잘 알 수 있다면 여러분 이번 단원은 잘 공부한 겁니다. 열심히 노력하면서 공부하는 우리 친구들 예뻐요. 네. 이번 단원도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